이런 소식들과 함께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 교수,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연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가 지금 서울구치소 여성사동 교도관 조사실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 2시간이 지금 조금 안 됐군요.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정말 마지막 호위무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를 매김되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걸 바라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로 친박이라면 저 친박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친박 맞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매일 오시기로 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오늘 아침에도 일찌감치 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원래 조사는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8시 40분쯤 일찌감치 최명선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로 들어갔거든요. 네, 최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는데 지금 조사실이 어디냐,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구치소 내 여성사동에 있어서 지금 교도관 조사실, 원래 경찰관들이 나와서 이 변호사님 받는 곳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서 교도관 조사실을 좀 개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 말씀드린 대로 박 전 대통령 그리고 한웅재 서울지검 형사 8부장 나왔고 또 검사 한 사람, 여성 수사관이 이제 대동하고 왔다, 이런 얘기네요. 원래 이제 그 검찰 조사를 할 때 검사가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할 때 수사관이 동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관이 뭐 남성 여성이 있지만 아마 그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여성 수사관을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한웅재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이 사건 최순실 게이트가 그 검찰의 특수본, 1차 특수본이 차려질 때부터 참여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잘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이미 이제 이전에 1차 검찰 조사가 있을 때 구속되기 전에요. 그때도 이 한웅재 부장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아마 이 한웅재 검사가 조사하는 부분은 재단의 모금 부분인 것 같아요. 재단의 설립과 모금 부분. 그러니까 아마 오늘 조사가 박 전 대통령의 뭐 자백을 끌어낼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선 이제 자백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부분에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재단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정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변명에 대해서 그 청와대가 주도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끈질기게 추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지금 올림머리를 하지 못하고 아마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조사, 검찰에서는 오후 6시를 넘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 검찰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다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 조사를 받는데 아마 가장 큰 목적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그때 당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진위 여부를 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아마 질문할 가능성이 높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검찰의 천국 같은 질문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물론 뭐 옆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2명의 변호사가 배석을 합니다만은 지금 변호사의 조력을 그렇게 받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다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검찰의 칼날과 같은 공세를 어떻게 버틸지 그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일한 배석자는 말씀드린 대로 유영하 변호사지만 최명성 변호사도 지금 같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밖에 아마 대기를 하다가 교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아직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사람의 양력을 보니까 뭐 나이는 56세, 40세, 대구, 부산, 뭐 학교 겹치는 건 별로 없어요. 연수원 기수도 그렇고 둘 다 한때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었지만 지금은 뭐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유영하 변호사 네. 원래는 그 유명한 그 4.13 총선 때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그 파동을 했을 때 그 유영하 변호사 아닙니까? 그 네. 유영하 후보 지키기 위해 했던 그야말로 진박 중에 진박인데 유 변호사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전영욱 전 의원 저희 채널A의 외부자들 오늘 밤에 이제 출연해서 이 얘기를 직접 할 텐데 미리 알려진 얘기에 유 변호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떠받들던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다. 내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유영하 변호사가 내 손을 잡으면서 누나 불쌍하잖아요. 우린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면서 설득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변호사 지금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당선된 적은 없는데 네. 경기도 그 군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포에 한 번 3번인가 나갔다가 낙선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작년에 이른바 아까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그 6개 지역구 중에 하나인 그렇죠. 군포에서 3번 떨어진 분인데 갑자기 그 서울 송파에 송파을 네. 그러니까 거기는요 그냥 뭐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 그 뭐 서울에 결과는 달랐습니다만. 네, 뭐 네. 그런 데인데 거기 이제 낙하산 공천으로 이제 갔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거부를 하면서 네네. 본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군포에 이제 출마로 나갔을 때도요. 네. 그때 이제 박근혜 2012년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인데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원 요새 한 번 모시기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3번이나 글쎄요. 3번이요? 예, 예. 대단하죠. 네. 예, 좀 대단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사장님. 네. 유영하 변호사는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지금 변호사로서도 처음부터 끝을 네. 지금 뭐 같이 한다 이런 얘기, 호위무사라는 표현도 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호위무사가 주군을 지키는 게 호위무사 아닌가요? 근데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주군을 자꾸 늪에 빠뜨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검찰 대면 조사, 특검 대면 조사, 헌법 재판소 출석, 참석 이 부분을 다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불구속 기소될 불구속 조사를 받을 것이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하면서 헌재도 못 결국은- 나가게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고비 때마다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흘리게 했던 네. 측면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사로서의 자질의 문제는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지만 이지 회장이 상당히 불편한 표현을 했던 모양이죠. 아하. 그런 측면에서 어제부터 그 변호사 전체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논쟁까지 만들어냈던 게 유영하 변호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변호사로서는 어쨌든 현재의 결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네요. 네. 어제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그야말로 서양희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네.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저희가 처음 보도해드렸는데 그때 서양희 변호사 앞서서 유영하 변호사 들어가서 같이 지금 접견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면담을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뭐 거절한 것처럼 알려졌어요. 그러나 잠깐은 만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조력은 온통 지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다 받은 것으로 그리고 오늘도 이제 대동을 했고요. 예. 이게 지금 어제 이제 서양희 변호사 방문하는 저 영상을 보면요. 네.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문이 2개가 있어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변호인 접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요. 네. 서양희 변호사가 지금 들어가는 건 오른쪽 편에 있는 문인데 저거는 일반 면회객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어제 서양희 변호사는 애초에 변호인으로서의 접견이 아니라 음. 면회를 하러 간 거예요. 면회 신청을 하고 들어간 거고 네.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신청 내용이 달랐다는 거고요. 네. 뭐 서양희 변호사의 경우 이제 뭐 알려진 바로는 어제 보도에 가면은 박 전 대통령께서 면회를 거부하는 뭐 그런 사전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하튼 서양희 변호사의 면회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죠. 뭐 근데 시간대가 11시 40분대였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치소의 경우에는 그 점심 시간이 그 일괄 배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시간적 제약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견 대상을 박 전 대통령이 제한을 해놨다. 이에 대해서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용자 본인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되겠네요.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서 접견자를 제한해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접견자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행정관이 지금 접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을 해야지 면회를 할 수 있고요. 연치품 제공도 가능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 이거는 받아들여지면 만날 수 있는 건데 어제 서양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잠깐 저희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만났다고 하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저께 이제 올 때는 뭔가 변호인 때문에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원을 내놓고 간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제 면회하러 온 것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검찰 조사에서도 서양희 변호사는 동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박지만 회장 쪽에서 나온 얘기야 변호인단 교체 얘기도 나왔는데 네.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이제 그 동석자 명단에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희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갔기보다는 가족으로서 이제 옥바라지,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옥바라지 하러 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성격상 네. 지금에 와서 변론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그 수정한다는 건 뭐냐면 일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네.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 완전히 근본적인 전략 수정 아닙니까? 근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네. 자, 서양희 변호사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왔었는데요. 그 전에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서양희 변호사가 지인에게 박 전 대통령을 삼성동 자택에서 만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출발하기 전에 10분 정도 이상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포옹을 올케로서 했는데 저런 얘기. 네, 박 전 대통령과 포옹을 했는데 뼈밖에 안 남으셨더라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눈가에 눈물이 촉촉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출발하기 전에 삼성동 자택에 서양희 변호사가 남편이 이 박지만 이지 회장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박지만 회장 부부만 따로 2층에서 아마 만났던 모양입니다. 만난 상태에서 아마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매 간의 정도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또 해안이 밀려왔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서양희 변호사가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포용을 해보니까 네네. 이 상당히 이 뼈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식으로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오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앞서 서양희 변호사가 어제 구치소 갈 때부터 결국은 서양희 변호사가 옥바라지를 넘어서 이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변호인이라는 것이 법리적 다툼의 그 변호인이라기보다는 네. 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접견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양희 변호사가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이 만사올통이라는 그 단어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을 많이 도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같은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자신의 구치소의 생활 네. 이런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올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옥바라지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삼성동 들어갈 때도 네. 약속을 해서 박지만 서양희 부부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렇죠. 같이 들어가자 예, 예. 해가지고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안내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우연히 들어가서 잠시 조우를 했고요. 어제도 충분히 약속이 돼서 들어갔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었는데 특별히 약속이 안 된 상황에서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잠깐 맞거든요. 서양희 변호사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면서 원하지도 않는 이런 이 카메라 앞에 계속 나타나는 모습들은 이건 또 뭐냐? 이게 정말 물보다 진한 피해 문제냐? 안 그러면 또 한 번의 또 다른 박근혜 팔이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양 이사장의 결의셨고요. 어제는 이제 제가 이 최순실 사태 전반에 걸쳐 나온 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뒤집은 물보다 진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희 변호사와 함께 제부인 박근령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삼성동 자택에서도 번번이 이 면담이 거절됐는데 어제 서울구치소에도 가서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 좀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100만 원대는 되나요? 아, 우리는 형편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네, 우리 살림살이가 안 좋잖아요. 5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안 돼요. 그 정도 안 되시고요. 마음만 쩌나. 이 두 권만 전달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 책은 내가 발표한 책이고, 이 책은 이제 대한민국 전역의 사찰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영부인의 영정을 모신 기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인정보 및 접경 관련을 일체 거부를 했어요. 네. 영치금은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이제 50만 원씩. 유영하 변호사 처음 50만 원, 윤전추 행정관 50만 원. 그리고 이제 말씀한 대로 300만 원이 올케가 놓고 갔다. 박지만 씨의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부도 이제 돈을 일정액을 놓고 갔다 이런 얘기. 정치인들이 저게 구속된 경우에 영치금이 꽤 많이 들어가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도가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출소할 때 7, 800만 원을 챙겨서 나오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이제 좀 저게 좀 부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마음을 전하는 걸로 이제 영치금들을 하는데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서양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제 선임계를 낼 거냐 얘기할 때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비교가 되면서. 박모 변호사. 그래서 남편이 변호인으로 이제 선임계를 내서 접견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도 주고 법리적으로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윤선 전 장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남편에게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예요. 둘 사이는. 하지만 이 박 전 대통령과 서양희 변호사가 그런 과연 아무리 올케 신우 사이라고 하지만 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비밀을 공유할 만큼의 변호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과 남편과의 관계 같은 그런 피해자, 그러니까 변호인이면서 어떤 가족인 그런 관계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왔던 책 중에 하나,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 책의 표지에는 최태민, 임선희, 박근혜 또 하나의 가족이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최순실 씨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비롯됐다. 그 뿌리는 최태민 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족들도 일단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유영하 변호사에게만 이렇게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모습. 이게 과연 뿌리가 어디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얘기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사인이셨던 개인 박근혜 씨의 사생활, 모든 생활 관리나 생활 자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생활에 직접 다 관여하셔서 직접 다 이렇게 관리하시고 도와주고 그러셨던 건 사실이니까요. 집안 분위기상 이해하는 거는 귀한 분으로 떠받들어 모셨죠.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또 친딸처럼 또 많이 챙겨주시고 임선희 씨가 그렇게 많이 챙겨주신 부분. 네, 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처럼 하여튼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이니까 맡길 수는 있는데 그냥 아까도 문 이사장 말씀하신 양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도 저래도 그냥 한 사람만 계속 가족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하나의 가족이
어떤 기업 이미지 광고에 나온 카피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좋은 뜻 아닙니까? 또 하나의 가족인가, 바뀐 가족인가를 조금 나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상 박지만, 박근영 씨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는 애초에 그 헤어진 관계잖아요. 특히 90년을 전후해가지고 완전히 그 분리된 그 가족이었고, 그리고 피는 나누었지만 사실상 일상적인 우리의 그 통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가족의 개념은 없었던 분들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도 만나지 않으면서라고 하면서 가족팔이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박근영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여동생으로서 또 일정하게 마케팅에 활용을 했던 그 가족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0년을 한결같이 모든 삶의 수발을 들어줬던 그 가족은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바뀐 가족이죠. 바뀐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하여간 이 유영하 변호사 역할론이 새삼 좀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요즘 매일 듣는 노래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네. 가수 윤형주 씨죠? 바로 네. 구치소 기상송입니다. 이게 매일 아침에 6시에 이 구치소에서 틀어준다고요? 그렇죠. 이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일괄적으로 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일괄적으로 이 기상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상송을 틀어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법을 어기신 분들이고 또 법의 또 조력을 많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니까 법이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강조하는 기상송인 것 같은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 기상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많은 생각들이 아마 밀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 법적 투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임해야 될 것인가를 매일매일 아침 새로 새기는 하나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들으려서 듣는 노래가 아니까 들리니까 듣는 그런 노래인 셈인데, 정치인들은 원래 노래를 통해서 본인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전후해서 실제로 모 방송에 출연해서 이 노래까지 부르면서 본인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내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바라는 대로. 네, 5년 만에 많이 바뀐 거죠? 예, 거북이의 빙고란 노래인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애창곡이었고요. 2012년에는 본인이 저걸 직접 부르기도 하고, 녹음을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지인들한테 홍보도 했어요. 홍보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우리 이 얘기 지금 나온 게, 이제 기상송 얘기하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처지가, 그냥 하늘에 있다가 이제 구름 위에 있다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지금 처지의 대변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노래가 보여주는 어떤 그 연고성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한번 화제로 정해봤습니다. 책 8권을 역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금요일 날 영치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제목이 다 안 나오고 일부가 나왔어요. 네, 어떤 책이 들어갔나 나왔더니 보니까 개신교 성경책이 들어갔고요. 영어 원서, 그리고 영어 사전 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종교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성경책이 들어갔어요. 여중 때는 그 천주교 미션 예. 스쿨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성심여고하고 서강대 졸업했는데 두 그 재단 모두 이제 캐톨릭. 예. 캐톨릭 재단이죠. 윤리안한가요? 그 세례명도 갖고 계시다고 있죠. 해요. 예. 그런데 여중 때 받았던. 많은 분들은 아마 불교계하고 되게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법명도 있다고. 예, 법명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그 81년인가요? 그 12.12 이후에는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는 또 신학대학 석사과정을 또 등록하기도 했고 아마 네. 어려운 고초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좀 신학적 신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구속이 되면요.
다들 독실한 신자가 돼서 나와요. 그게 좀 네. 그 안에 있는 것이 워낙 힘드니까 네.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 읽는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도 성경책을 들고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제 아는 분은 어느 정치인은 굉장히 독실한 신자가 돼서 제가 접견을 할 때 저한테 전도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영어 원서가 과연 뭐냐? 원서를 읽기 위해서 이제 사전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제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권의 한 관계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꼭 읽고 싶어하는 책들이 들어갔다. 이게 궁금하긴 해요. 그 영어로 된 책을 사전으로까지 보면서 읽어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성경책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부여를 해볼 필요가 네. 있어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이걸 의도적으로 성경책을 이제 흘린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사교에 대한 이 비난 여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청와대 내에서 뭐 구술했냐는 논란, 의혹. 최태민 씨가 가지고 있었던 사이비 교주로서의 이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이제 더 씌워진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네. 두 번째 태극기 집회의 주력이 개신교 단체가 많았죠. 단체가 대거 나오면서 그분들에 대한 또 하나의 메시지로 읽어주는 같이 이렇게 구치소 안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아주 전략적인 성경책의 내용을 흘린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책을 읽는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중국에 이야기를 할 때는 외교적인 메시지로 책을 사용하기도 하고 편지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랬던 외교적 메시지였는데 왜 여기서 영어냐라고 했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불편한 기억만 나는 거죠. 5개 국어에 능통하다 했는데 5개 국어에 능통하지 않았다라는 나중에 우리의 이 확인들이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또 영어책을 가지고 또 다른 변호인단들이 장사를 하려 하나라는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서울구치소장이 보통 일요일 날에는 집에서 쉬는데 잇따라서 지금 3월 31일부터 3일 연속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네요. 네, 저 정도면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맞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네. 서울구치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입감된 피의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될 분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입감된 날 3월 31일 날은 뭐 당연히 만나서 아마 이 구치소 생활을 첫날이니까 구치소 생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도 뭐 놓은 거는 뭐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치소 수감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4월 2일 4월 일요일 날도 놓은 거 뭐 그거 뭐 그렇게 출근해서 이 주요 피의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뭐 구치소장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휴일 이틀의 연휴에 걸쳐서 이 면담을 해서 장시간 면담을 했다는 또 이 보도가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치고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한면이 근데 그렇죠. 근데 구치소에서 이 지금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입단속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교정본부장도 그렇고 법무부 차관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없으니까 법무부 차관도 사실상 장관 대행이잖아요. 장관 대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지켜본다. 그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나름대로 이 자신의 배려 자체가 윗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는 그런 처신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좀 씁쓸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제 배려와 특혜를 구별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치소장 입장에서. 그 경계선이 어디냐. 그런데 뭐 저걸 아부라든가 특혜라고까지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일요일까지 나와서 그런 거는 박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때는 정말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연의 방지 차원이지. 그리고 뭐 그 사무실에서 면담을 할 때 이제 장시간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독방이 아니라 사무실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편의 제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어제 보도에 가면은 구치소장이 그렇게 장시간은 아니라고 또 뭐 공식적인 반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배려 차원으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규제 TV라 불리는 극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길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던 날 이 정규제 씨가 또 논란이 될 만한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 즉 광장에 춤추는 군중은 마녀를 철창 속에 가둔 것을 축하하고 조롱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낱 마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을 희생당한 마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요. 군중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거대해진 부패한 국회가 개혁 대통령을 탄핵한, 광기에 사로잡힌 언론이 개혁 대통령을 구속한, 노동자들을 걸터앉아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강성노조가 개혁 대통령을 탄핵한, 그리고 악마의 속삭임에 너무도 쉽게 자신의 귀를 빌려주는 어리석은 군중이 개혁 대통령을 탄핵한. 네, 지금 들어보면 지금 대통령을 지금 철창에 가뒀다 이렇게 마녀다 그래서 마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군중에 대해서는 악마의 속삭임에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길을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의 그 어리석은 군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이제 중우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될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 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국민 주권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그런 식으로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리석은 군중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데 저는요 저분이 그래도 한때 보수 농객임을 자처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과연 보수의 기본 가치 헌법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는. 근데 이제 헌법을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을 넘어서면서 이게 저는 이번에 이제 이제 탄핵과 이렇게 구속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이제 자칭 보수 지식인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거는 이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가치가 아니고 마치 전 근대적인 그 군신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거 아닌가. 그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국민의 80%가 구속 수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72%가 넘었죠. 72%는 일찍이 넘었고요. 항상 77에서 79 사이에 압도적 유지를 했습니다. 압도적 수치였어요. 이들 모두가 어리석은 국민이고 마녀 사냥꾼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규재 TV의 그 사회자는 정규재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 음모, 엮였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저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파면, 헌법소의 의지가 없어서 파면을 당하고 그다음에 불구속 수사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몰렸거든요. 정말 진정한 저널리스트는 확실하게 권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해 주는 게 그 권력자를 위하는 길이지 그 권력자의 뜻에 따라서 맹종하는 게 저널리스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